일단은 내년도 반등의 가장 큰 근거는 뭐 한 3월 이전에는 되게 달러가 많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월 이전? 그러면 6개월도 안 남은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일어나는 현상에 집착하실 게 아니라 그 미래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예측하셔서 근데 그 미래가 그렇게 멀진 않았다. 네. 예. 자, 그러면 내년 한 2, 3월 정도의 한국장의 바닥, 예. 여기 한 5월 말, 예. 뭐 이 정도의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그 바닥 선이 예.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저점을 이탈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은 20% 정도가 지금 네. 이익이 과대 추정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전저점을 깨는 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굉장히 저도 좀 네. 관심이 있는 게 네. 과연 미국이 저렇게 빠지는데 한국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런 우려는 좀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저점인 우리는 2000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전저점은 그보다 훨씬 높았는데 네. 2000이 깨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2000에서 2050 정도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실 네. 때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누리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저점을 미국은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한국장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한 2000이 깨지진 않을 것 같다. 네. 2000에서 2050 선 정도가 이제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선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최후의 경우라도 그 정도 선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장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궁금한 게 어떤 이제 이유로 내년 이제 5월 이후로는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둘 중에 반등이 더 세게 들어올 것 같은 시장이 좀 어느 쪽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반등의 가장 큰 근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추정할 때 EPS 곱하기 PER을 하는데 아시죠? 그 가장 기본적 공식을. 이제 EPS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0% 지금 과대 추정돼 있다. 근데 퍼는 그 높은 금리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다시 요구 수익률이 좀 낮아지면서 퍼가 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얘가 지나치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좀 점점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작년 초만, 올 초만 해도 퍼가 S&P 500 기준으로 23배 정도 했었던 퍼가 지금 한 16배, 17배까지 떨어졌었던 건데 만약 금리가 좀 떨어지면 다시 20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면 퍼가 EPS가 조금만 이제 아마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2024년도 EPS를 쓸 거예요. 그렇겠죠. 그건 아마 분명히 증익이 될 거다라고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하는데 얘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얘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시장은 올라간다. 그런 논리를 쓸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forward EPS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죠. 후행 지표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도 말 내년 여름이 되면 2024년도 말은 얼마나 나올까? 2024년 되면 2025년이 나올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심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23년까지 왈가왈부하지만 2023년 한 여름 정도 되면 그건 잊고 이제 2024년 거를 주로 하고 퍼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성장주들이 좀 물론 이제 요즘에 성장주가 다시 안 갈 거라는 좀 논쟁이 있긴 한데 워낙 시총이 날아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질 거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의 그 시계열로 한 100년 정도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그 추세를 따라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우상향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우상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에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주식시장도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져 있고 네. 동시에 EPS 전망치도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내년 정도 되면 2024년 EPS를 쓰고 네. 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주식에 매겨주는 PER이 올라오면서 네. 이게 겹치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이제 한 내년 중순 정도 네.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은 한국, 미국 어디가 더 반등이 세게 들어옵니까? 일단은 그 강달러가 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달러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수익을 내면은 다시 원화로 환전했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네 기업들이 강달러로 인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많이 안 좋아서 20%가 네. 지금 오버밸류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업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약달러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아마 당분간은 네. 해외 투자를 더 선호할 확률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아마 한국 시장이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일단은 네. 우리가 계속 한국 시장을 되게 그렇죠. 좀 비하했죠. 자주적으로 비하했었는데 제 생각에 우리가 2020년 11월에 보면 전 세계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예. 2020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경기가 돌아설 때는 네. 한국이나 독일 같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경기 민감 국가의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네. 그때가 2020년 11월이면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장이 그렇죠. 박살났다가 네.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인데 그런 시기 한두 달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을 수도 있다고 보면 그게 내년도 상반기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는 한국이, 하반기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작년에도 비슷한 흐름 아니었나요? 작년 여름 전에는 한국장이 예, 좋다가 그렇습니다. 여름 지나고는 미국장이 좋았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그 환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참 환율이 지금 1,400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실 옛날에는 야 달러가 1,400원을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1,400원?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숙해져 버릴 정도로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이게 좀 언제 해소가 될 것 같고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맞춰져야 될까요?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했다는 얘기는 다른 통화 6개가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이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57%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13%가 엔화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70%니까 말이 6개지 사실은 그 두 개의 통화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네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힘들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너무 저금리 정책을 피다 보니까 돈들이 이제 캐리가 돼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통에 투자하면 되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약세인데 결국은 전쟁이 끝난다든지 이 물가가 좀 약해진다든지 해서 그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좀 하향 안정화된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전쟁이야 뭐 지금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뭐 지금 무기가 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러시아군이 뭐 패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아마 갑작스럽게 아마 달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다 뭐 나잡아 잡수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좀 약달러에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손실이 더 커진다든지 이익이 준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으로 좀 컴백하시는 그 일들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어제도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도 많이 빠졌죠. 그런 식으로 한 2, 3일 빠지기 시작하면은 갑작스럽게 또 사람들 심리가 다 이제 달러를 팔려는 심리가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달러를. 그리고 막 내놓으면 바로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겠다고 야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자 하면 이게 가파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어나는 현상에 집착하실 게 아니라 과거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예측하셔서 근데 그 미래가 그렇게 멀진 않았다. 네. 저는 뭐 한 3월 이전에는 되게 달러가 많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월 이전? 그러면 네. 6개월도 안 남은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강달러가 너무 심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상태로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졌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달러라는 게 지금 가치가 그럼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뭐 수십 년 내에 최대. 그러니까 채권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이례적인 거를 당연하다고 보시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게 제자리를 순식간에 찾아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되게 길게 느껴지실 것 같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되게 짧은 순간이에요. 거의 점 같은 순간인데 그 점이 영원할 거다라고 믿으시면 큰일 나죠. 약달러에 어느 정도 좀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지금 서학개미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많이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대부분의 증권사 계좌가 원으로 보기, 달러로 보기 둘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화로 보면은 그 손실의 폭이 진짜 상당 규모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비중 높으신 분들은 이런 점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까지만 좋고 2, 3, 4, 5월 4개월 안 좋은데 1월까지 많이 못 파셨는데 환율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더 못 파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괴로우실 거란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장, 미국장 만약에 6월부터 다시 오르는데 환 때문에 한국장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가면 그럼 배 아프죠. 배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1월 달까지 한번 살려주는 기회가 오니까 이때 늦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본전에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야 본전 20% 남았다 하시다가 20%까지 접근했는데 못 파시면 이제 다시 멀어지니까 그런 점들을 좀 최대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와, 이런 중요한 팁 자이언트 구독자 여러분만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얘기할 때 결국 돌고 돌아 금리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FOMC가 열렸죠. 거기서 저도 놀랐던 게 이 파월이 최종금리에 대한 그런 언급을 넌지시 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방향이 5%가 최종금리가 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최종금리 수준이 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그 시점이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내일 모레 또 CPI가 발표가 될 겁니다. 10일 밤이죠. 10일 밤에 아마 8.1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의 CPI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향후 미래에 대한 암시해 주는 게 없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암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후행 지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세게 얘기할 거예요. 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백미러 보고 운전한다고 하거든요. 큰일 나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백미러 보고 운전하면 큰일 나죠.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죠. 이미 지나간 거를 아무리 집착을 해도 점점 멀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월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5%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는 또 물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칼럼도 몇 번 쓰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트랜지터리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되게 방방 뛰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주식시장도 이제 다 망가지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언론계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제 파월이 이제는 또 거꾸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질 때 나빠질 때 좋다 그러고 좋아질 때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분명히 5%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나의 그 쇼가 될 것 같고요. 한 4.75 정도에서 결국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릴 만큼 다 올렸다는 그렇죠. 필요한 만큼 다 올렸다. 12월 달에 50bp를 올리면 4.5니까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입니다. 사실상. 베이비 스텝 한 번 4.75 가는 거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금리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최초의 금리 인하가
평균 5개월이거든요. 그러면 7, 8월에는 FOMC가 없으니까 네. 7월 정도에는 7월 아니면 9월. 네, 9월은 그 정도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 눈치를 채는 게 한두 달 전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바닥설이 그래서 인기가 그래서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네요. 분석을 해보면 내년도에 금리가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오르고 9월이나 7월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눈치챈 피벗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피벗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럼 5월 말부터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다 기업 실적은 2024년도 거 쓴다. 그렇겠죠. 그때쯤이면 이제 뭐 회계연도가 좀 특이한 애들은 내년도 가이던스도 주고 할 테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이 최종금리 5%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